네, 안녕하세요. 전 유니티 에반젤리스트 오우션입니다. 제 옆에는 유니티 김범주 본부장님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유니티 코리아 에반젤리즘 본부 맡고 있는 김범주라고 합니다. 네, 저희가 오늘 되게 핫한 이슈에 대해서 다뤄볼 텐데요. 바로 메타버스입니다. 메타버스라는 용어는 요즘 들어서 많이 부각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제페토, 로블록스, 마인크래프트 등등 여러 가지 타이틀로 인해서 메타버스라는 게 부각이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메타버스는 이제 갓 자리 잡는 그런 정립되지는 않은 용어인 것 같기는 해요. 네, 그래서 아직 정확한 정의는 내려지진 않았지만 그래도 이 메타버스가 TV나 책 같은 중요한 미디어로 많이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손에 잡힐 듯 잡히지 않는 메타버스의 뜻과 그리고 현재 그리고 미래 이런 모든 것에 대하여 국내 IT 최고 융합 전문가 모두의 연구소 최고 비전 책임자 정지훈 교수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모두의 연구소에서 최고 비전 책임자 맡고 있는 정지훈이라고 합니다. 네, 자 그럼 이제부터 메타버스가 과연 무엇인지 함께 낱낱이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이렇게 함께한 이유가 있죠. 오늘은 핫한 키워드인 메타버스를 유니티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그리고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메타버스에 대해서 좀 다양한 시각을 가지고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게 단지 게임만, 사실 게임이 너무 떠버려가지고 게임만으로 해석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지만 그것만으로 이렇게 보는 건 좀 무리가 있고요. VR이나 AR 같은 기술적 인터페이스, 새로운 형태의 인터페이스가 제공이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 하나는 최근에 이제 블록체인이나 이제 NFT라고 하는 기술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경제적 거래 같은 것들이 활성화되고 있는 그런 그 경제로 바라보는 시각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을 종합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같이 해보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바로 본론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메타버스 말은 많이 들었는데 아마 지금 보시는 시청자분들께서는 메타버스가 도대체 뭔지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과연 메타버스란 뭘까요? 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메타버스의 가장 큰 의미는 이때까지 우리는 인터넷을 쓰면서 그리고 인터넷이 만들어주는 여러 가지 서비스를 쓰면서 어떻게 보면 되게 혼자 있는 경험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쇼핑몰에서 어떤 쇼핑을 한다든지 하지만 우리 주변에 사람들은 없잖아요. 그리고 거기가 공간이 있는 쇼핑몰이 아니고 제품만 리스트업되어 있는 그런 공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런 우리가 인터넷에서 활동을 할 때 혼자 있는 그런 경험을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메타버스라는 개념으로 어떤 공간에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행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계기가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경험들이 아마 많은 새로운 시장을 또 만들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들이 항상 접근하고 우리들의 경험을 상상력과 함께 펼쳐가는 세계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일단 가장 기본적인 요소가 되는 것이 나에 대한 디지털 카피, 아바타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내가 어떤 세상 안에 존재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나를 둘러싼 세상에 대한 이야기, 세계관이라고 부를 수도 있겠고 어떤 세팅이 될 수도 있는데 그게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나하고 연결된 사람들과의 관계가 일단 제일 먼저일 것이고 이 두 가지가 일단 가장 기본인 것 같고요. 나와 세계. 그 다음에 이들 사이에 상호작용이 일어나는데 그게 이제 굉장히 많은 종류의 경험으로 표현이 돼요. 그래서 이 세 개가 있으면 일단 기본적인 메타버스는 된다고 생각을 하고 여기에 조금 더 나가서 이머시브한 어떤 경험이라든지 아니면은 친구하고의 어떤 활동이라든지 아니면 돈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이제 결합을 하게 될 텐데 그런 것들을 포괄적으로 이야기하는 또 하나의 세계다. 그래서 뒤에 벌스 이제 유니버스 할 때 나오는 거잖아요. 세계에 대한 걸로 해서 나온 거고 스토리텔링의 시대에서 스토리텔링은 우리가 컨텐츠를 보고 일방적으로 그냥 감상하는 종류잖아요. 그런데 스토리 리빙의 시대, 그 세계관은 유지되는데 그 세계 안에 들어가가지고 자유도가 있게 이것저것 만들어도 보고 살아도 보고 근데 그 세계의 정합성, 인테그리티는 안 깨지는 거. 그래서 그 스토리 안에서 살아가는 세계다 해서 스토리 리빙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게 이제 메타버스가 추구하는 세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교수님께서 그 스토리 리빙이라는 말씀을 써주셨는데 정말 와닿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게임을 단지 플레이한다거나 아니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터넷에서 어떤 문서를 본다거나 아니면 제품을 본다거나 이런 경험들이 어떻게 보면 스토리하고 엮이면서
그렇죠. 네, 그 배경 속에서 아바타들이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이렇게 상호작용을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놀이터 같은 그런 경험을 갖다가 우리가 좀 가질 수도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네요. 예. 사실 이번에 그 메타버스라고 표현되는 게임들 있었잖아요. 그 게임들하고 이제 메타버스라고 얘기 안 하는 게임들하고의 그 차이를 가만히 살펴보면 전부 다 뭐 로블록스도 그렇고 포트나이트도 그렇고 다 어떤 요소들이 있나 하면은 뭐 그 안에서 뭔가 사용자가 뭔가를 만들어 놓거나 외부에서 뭐가 들어와서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원래는 디자인된 어떤 그 스토리를 깨거나 뭐 이걸로 원래 진행되는 거였잖아요. 대결을 하거나 그랬는데 그런 거 없이 사용자 참여형으로 뭔가를 할 수 있는 세계가 열린 게 가장 큰 차이점 같아요, 진짜. 네. 사실 메타버스와 함께 이야기되는 뭐 AI, VR, AR 뭐 이런 키워드들은 사실 웨어러블도 마찬가지고 사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키워드랑 좀 연결되는 것 같고, 그리고 얼핏 보면은 갑자기 새로 생겨난 그런 새로운 기술들이 아니고 사실 원래 사용되던 그런 기술들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갑자기 왜 이렇게 메타버스가 주목받고 이렇게 떠오르고 있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그러게요. 사실은 그 메타버스를 이제 보고 계시는 여러 가지 어떤 산업군들 아니면은 어떤 개인에 따라 가지고 이게 조금 온도차라든지 시각차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좀 게임 쪽에 계시는 분들은 이 메타버스에 대한 기사들을 보시면서 그거 옛날부터 원래 있던 개념인데 이게 뭐가 특별하니라는 그런 의견을 갖다 주는 경우도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기술적으로 뭔가 새로운 것이 뭔가 발견이 됐다라기보다도 게임에서 쓰일 수 있는 그런 놀이터 같은 개념을 게임뿐만이 아니고 다른 산업군에서도 쓸 수 있겠네라는 식으로 우리가 인식이 좀 변화가 된 계기가 메타버스가 이렇게 좀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되는 어떤 그 원인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기술적인 것들이, 저는 이제 기술의 수용 사이클 갖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기술이라고 하는 것이 나와서 실제로 많이 보급이 되고 많이 받아들이는 시기가 처음에 기술이 등장한 거하고는 약간 원래 갭이 좀 있거든요. 근데 이게 진짜 잘 받아들여지려면 사람들의 어떤 그 인식도 바뀌어야 되고, 기술도 되게 편의적이고 되게 쉬워야 되고, 그 다음에 접근도 되게 쉬워야 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가 만족돼야 되는데, 갑자기 아까 말씀하신 4차 산업혁명을 일으킨 여러 가지 기술들의 접근성이 요 몇 년 사이에 엄청 좋아진 거죠. 그러니까 일단 VR, AR 같은 그 새로운 어떤 그 이머시브한 어떤 경험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이제 퀘스트 2라는 제품이 나오면서 2013년에 나왔던 VR 디바이스하고 비교했을 때 그때만 하더라도 되긴 되는데 이거 갖고 뭐 얼마나 이런 느낌이었다면, 지금은 딱 쓰는 순간 이제는 뭔가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느낌을 준다는 거죠. 그 차이가 컸고, 그 다음에 이제 게임 같은 경우에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자유도가 있는 게임 같은 것들이 옛날부터 없었던 건 아니었는데, 지금처럼 굉장히 많은, 예를 들어 로블록스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12세나 16세 아이들 75% 뭐 50% 이상 이렇게 쓴다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수많은 유저들이 그 안에서 게임을 수천만 개를 만들어내는 상황이 됐잖아요. 그런 적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그다음에 경제 시스템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그동안도 얘기를 많이 했었지만, 지금 NFT처럼 디지털 아트, 앨범 이런 것들을 메타버스 세계 안에서 만들고 팔고 사고 이런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런 여러 가지 요소가 갑자기 이제 코로나19와 함께, 코로나19가 굉장히 중요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코로나19라고 하는 세계적인 어떤 그 변화의 바람과 같이 결합이 되면서 굉장히 쉽게 파고들게 된 것이 계기가 아닐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두 분께서 많은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알듯 말듯 싶은데 사실 사례들을 본다면 확 와닿을 것 같아요. 그래서 유인티표 메타버스 사례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최근에 가장 이제 핫하게 많이 이제 말씀해 주시고 계신 부분이 아마 제페토 같은 플랫폼이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제페토는 원래는 이제 AR 어떤 카메라를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채팅 서비스 하는 그런 앱으로 이제 출발을 했는데, 근데 그 아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지만은 작년에 저희 유나이트 서울이라는 그 개발자 회의를 제페토 안에서 이렇게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저희가 이제 큰 코엑스 같은 그런 큰 사이트를 빌려가지고 진행했었는데 아무래도 팬데믹 시대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어려웠었죠. 그래서 고민하던 끝에 제페토의 그런 전시 공간과 컨퍼런스 공간을 만들고 거기 이제 전시를 하고 그리고 또 개발자분들끼리 서로 소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가상 어떤 이벤트를 진행을 했었는데요. 되게 반응이 좋았고 그걸로 인해 가지고 제페토가 이게 단순히 채팅 서비스가 아니구나, 이게 더 발전하면은 이걸로 다양한 사람들이 들어와 가지고 소통하면서 메타버스적인 공간이 이룰 수도 있겠구나라는 어떤 그 인식의 변화가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최근에는 뭐 어떤 그 명품 브랜드하고 같이 콜라보레이션을 해가지고 명품 브랜드에서 만든 패션이나 아이템 같은 것들을 제페토 안에서 판매를 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확장을 계속 해나가고 있는데요. 그런 좀 사례도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리고 최근에 그 페이스북에서 만들고 있는 오큘러스 퀘스트 기반의 메타버스 플랫폼인 그 호라이즌 같은 경우에도 아는 분들이 아직 많지는 않으신 것 같지만 사실 유니티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워낙 유니티가 가볍고 그리고 이제 유연하고 개발 도구로 만드는데 편하기 때문에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나 싶고요. 그 외에도 많은 사례들이 있을 것 같은데 또 한번 좀 말씀해 주시죠. 네. 방금 말씀하셨던 제페토 같은 경우도 많은 분들이 인상 깊게 느껴졌던 게 뭐냐면 사실 저희가 제페토 안에서 아이템을 컬렉팅할 수가 있어요. 가방이라든가 옷이라든가 모자라든가 그런 것들을 컬렉팅하면은 실제로 그 물건을 저희가 배송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가상과 현실을 이어지는 되게 그런 중요한 이벤트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제가 인상 깊게 봤던 것 중 하나가 인게이지라는 플랫폼에서 바이브에서 컨퍼런스를 진행을 했었어요. 근데 단순히 코로나 때문에 가상 공간으로 옮긴 것뿐만이 아니고 그 가상 공간 안에서 실제선 할 수 없는 것들, 예를 들어 비행기가 샥 지나가면서 로고를 만들어준다든가 아니면 벽이 올라오고 기차가 갑자기 등장하고 아니면 여러분 안전해요 하면서 막 공중에 바이러스를 뿌리기도 하고 그랬던 되게 현실에서는 하기 힘들었던 메타버스 공간 안에서만 할 수 있었던 그런 특징적인 연출을 했던 게 좀 인상에 남았던 것 같아요. 말씀 듣다 보니까 저도 또 기억난 게 있어요. 얼마 전에 마이크로소프트에서 했었던 개발자 회의였던 이그나이트 같은 경우에도 알트스페이스 VR에서 그 이벤트를 했었잖아요. 예, 알트스페이스 VR도 사실 유니티로 만들어진 공간이었고요. 그다음에 그 퀘스트에서 되게 인기 있는 어떤 놀이 공간 중에 하나인 렉룸이라고 있습니다. 일종의 그 레크레이션 룸의 약자인 것 같은데 그 렉룸도 그 안에서 뭐 볼링도 칠 수 있고 아니면은 페인트볼 게임도 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액션을 할 수 있게 미니 게임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도 이제 메이드 위드 유니티의 사례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저는 공연 같은 것도 재밌던 거 많이 본 것 같아요. 웨이브 엑셀이라는 회사가 특히 유명한데 그 회사가 진짜 픽사 애니메이션에 들어간 것 같은 그런 연출을 해서 존 레전드 같은 사람도 거기서 공연했었고 그다음에 제 친분이 굉장히 있는 그 어떻게 보면 마이크로소프트의 키노트 할 때 등장하는 친구인데 스페이셜이라고 하는 회사가 뉴욕에 지금 만들어진 그 이진아라는 친구가 한국계인데 이 친구가 만든 그 협업 도구인데요. 사실 공간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도 하고 프레젠테이션도 하고 작업도 하고 뭐 이러는데 그것도 이제 유니티로 만들어졌다라고 제가 알고 있고 그다음에 최근 들어서 이제 더 앞서 나갈 수 있는 종류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전 두 가지를 또 추가로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첫 번째는 그 AI 쪽을 저도 좀 관심이 있어가지고 AI도 되게 많이 하는데요. 그동안 했던 것보다 훨씬 시뮬레이션 환경에서 AI를 학습하고 이렇게 배포할 수 있는 ML 에이전트라고 ML이 이제 머신러닝의 약자인데 ML 에이전트가 유니티하고 통합되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쉽게 해볼 수가 있게 돼 있는데 그래서 AI 기술 발전과 관련된 부분에서도 볼 게 되게 많은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요즘 영화판 있잖아요. 영화 쪽에서 영화하면 옛날 영화 소프트웨어 이런 걸 되게 많이 쓰시는데 최근에는 아무래도 이렇게 게임 오브젝트라든지 그 다음에 3D로 굉장히 리얼한 에셋들을 활용을 할 수가 있다 보니까 이 카메라워까지 이용해가지고 애니메이션 제작들을 한 것들이 있는데 수준이 되게 높아요. 제가 가끔씩 아담 뭐 그 다음에 쏜더 이런 거 있는데 짧은 거지만 보시면 이거 유니티로 이렇게 영화도 찍을 수 있구나 하는 걸 아마 느끼실 수 있을 거라 저도 목표가 요즘 공부를 이렇게 하는 게 게임 만드는 게 아니라 이 짧은 이 카메라 워크와 이렇게 해가지고 조그만 영화 한번 만들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있습니다. 교수님 저도 그거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네.
그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저는 그 생각도 들어요. VR 챗이라고 꽤 오래된 프로그램이긴 한데 사실 VR 챗도 메타버스가 가져야 하는 어떤 요소들을 상당히 많이 좀 가지고 있는 그 프로그램인데 이 공간 안에서 가상의 공간 안에서 아바타들을 자유롭게 바꿔가면서 공간을 자유롭게 바꿔가면서 뭐 놀기도 하고 서로 대화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최근에 제가 유튜브에서 본 거를 좀 생각을 해보면은 어떤 유명한 스트리머 분이 그 안에서 연극을 하시더라고요. 드라마를 찍으시더라고요. 맞아. 그런 분들 계시죠. 그게 되게 인기가 좋은 걸 보면은 유니티로 만든 메타버스 플랫폼들이 일단 우리가 아는 것보다 상당히 많고 그리고 활용하는 방법도 되게 다양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네요. 저도 하나 더 추가할 게 되게 생각이 난 게 있는데 제가 이제 투자를 좀 하거든요. 그래서 특히 의학이나 이쪽 분야에서 되게 많이 하는데요. 코로나19 때문에 사실은 실습 같은 게 어려워져가지고 굉장히 이제 간호나 의학 관련된 것도 트레이닝하기가 어려워졌거든요. 근데 저희가 투자한 회사 중에 뉴베이스라는 회사가 있어요. 거기서 만든 그 플랫폼이 있는데 그 플랫폼이 간호 트레이닝을 하는데요. 유니티로 만들어서 모바일하고 이제 VR도 이제 좀 있으면 지원할 것 같은데 사실은 환자들을 못 보면 이 이론으로 배운 거를 제대로 해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유수의 병원들이 채택해가지고 트레이닝하고 막 이러는데 이제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 굉장히 눈여겨봐야 될 종류들인 것 같아요. 저도 그거 몰랐네요. 근데 뷰라보라고 네. 나중에 한번 네. 검색해 보시면 뷰라보라고 그러는데 제목은 이제 뷰라보인데 네. 예를 들어서 뭐 여기 어떻게 주사 놓는 거라든지 뭐 환자 이름 부르고 우리가 혼수 상태에 빠지는 환자들 있으면은 눈 같은 거 떠보세요. 뭐 이런 거 체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어떻게 했냐면은 아픈 환자 모델을 아주 정교하게 만들어가지고 이게 일종의 플러그인 형식으로 만든대요. 그래서 그걸 활용을 해서 SS로 다운로드 받은 다음에 다양한 시나리오로 이 환자를 대상으로 해서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해볼 수 있는 거야. 환자 AI, 환자 그 모델을 만든 거죠. 그러니까. 사실 그런 부분이 이제 훈련용으로도 쓰일 수 있는데 그렇죠. 만약에 이걸 갖다가 뭐 좀 오해를 하지 않으시게 이렇게 우리가 만약에 일반인용으로 약간 좀 제품화한다 그러면 사실 저는 게임이라든지 아니면은 스토리 리빙 같은 것들의 장점이 역지사지 그 사람의 환경이나 아니면 입장을 갖다가 한번 경험해 볼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되게 좋은 또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안 그래도 그 이야기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시장이 지금 이렇게 해서 시뮬레이션 시장이지만 네. 실제로 이렇게 병원 같은 데서 트레이닝을 하는 거를 일반인들이 예를 들어 간호 같은 걸 해보고 싶은 친구들 있잖아요. 그런 식의 게임화를 하면 돈을 더 크게 벌지도 모르는데 왜 안 만드냐고 막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간호사분들이 일에 대해서 더 공감하고 이렇게 조금 더 이렇게 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만들어질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좀 언급을 하고 싶은 부분이 그 생각도 나요. 얼마 전에 순천향대에서 그 신입생 환영회 그 행사를 우리가 그 메타버스 안에서 했었다 그러고 또 SKT에서 어떤 그 신입사원 입사 설명회 그런 부분도 메타버스에서 했다고 그러는데 그 이제 기반이 되는 플랫폼이 아마 점프 VR이라는 그 유니티로 만든 메타버스 플랫폼일 거예요.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메타버스의 사례들도 있고 메타버스 범위도 굉장히 생각보다 넓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모호한 부분도 조금 있는 것 같고 사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메타버스인지 뭐 그런 것도 사실 아직 확실히 딱 정해진 것 같지도 않고 근데 사실 생각해 보면은 텔레프레젠스 아니면 뭐 디지털 트윈 등등으로 이미 잘 사용되어 왔었고 그리고 이런 메타버스가 함께 본격적으로 기술과 생활이 이제 본격적으로 융합돼서 발전해 오고 있는 그런 단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삶 속에 메타버스가 얼마나 가까이 와 있을까요?